오늘 아스날과 뉴캐슬이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왜 두 팀이 프리미어리그 1위와 3위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데, 일단 뉴캐슬은 아무래도 아스날 원정이다 보니까 수비적인 측면에 많은 신경을 썼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뉴캐슬은 단단한 수비가 이 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보면 뉴캐슬이 18경기를 소화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한 팀인데, 실점 기록을 보면 11개의 실점을 기록하면서 최소 실점 팀입니다.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실점은 가장 적은 팀이에요. 이제 그만큼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아주 단단한 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뉴캐슬이 아주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오늘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아스날이 공격을 전개할 때 왼쪽에 마르티넬리, 오른쪽에는 사카, 두 선수가 측면을 넓게 벌리고, 이때 자카가 한 칸 올라오면서 왼쪽에서는 자카, 오른쪽에서는 웨데고르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한다. 그리고 자카가 올라갈 때 진첸코가 한 칸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아스날은 3백을 형성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때 아스날의 가장 중요한 공격 포인트는 요 수비라인 사이사이 공간에 자카와 웨데고르가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이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았을 때 볼을 받는 순간 뛰어나가는 마르티넬리, 혹은 사카, 은케티아, 공격수들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준다는 것이 아스날 공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자카와 웨데고르가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아스날의 공격이 정말 물 흐르듯이 이루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뉴캐슬이 좋았던 건 자카와 웨데고르에게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게 매우 좋았어요. 수비 라인을 정말 촘촘하게 가져가면서 자카와 웨데고르가 볼을 소유할 수 있는 공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아스날의 공격 패턴은 늘 비슷하죠. 오른쪽에 사카, 왼쪽에 마르티넬리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 은케티아가 배치가 될 때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자카가 한 칸 올라가면서 왼쪽에서는 자카, 오른쪽에서는 웨데고르, 자카와 웨데고르 이 두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게 아스날 공격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때 뉴캐슬의 수비적인 전형을 보시면요, 뉴캐슬이 정말 촘촘한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웨데고르와 자카가 볼을 쉽게 소유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뉴캐슬의 수비가 정말 잘했던 것은 아스날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는 자카와 웨데고르의 플레이를 최대한 제어하려고 했다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실제로 이번 시즌 아스날이 17경기에서 이번 경기가 유일하게 득점이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매우 큰 성공을 거뒀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스날이 뉴캐슬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실패하긴 했지만, 아스날도 분명히 참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경기에서 자카와 웨데고르가 이 수비 라인 사이에 갇혀 있을 때 뉴캐슬의 수비 라인을 혼동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가요. 자카가 수비 라인 사이에 있을 때 순간적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진첸코가 올라가기도 하고,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질 때는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진첸코가 내려올 때는 다시 자카가 측면으로 올라가 주기도 해요. 이것은 이제 왼쪽뿐만 아니라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웨데고르가 측면으로 돌아나가면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뒤에 있었던 벤 화이트가 오버래핑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벤 화이트가 측면 공간을 점유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아스날의 포지션은 경기 내내 바뀌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간 3백 전형에서 앞선에 최전방 공격수, 그 밑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좌우 측면을 넓게 벌려주는 측면 공격수, 분명히 이 전형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선수들의 위치가 계속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한 명이 내려오면 한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지면 다른 한 명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선수들의 위치가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오늘 경기 뉴캐슬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스날 공격의 연결고리가 되는 자카와 웨데고르가 있는데, 자카와 웨데고르가 볼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순간적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주면서 뉴캐슬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카가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한 칸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자카가 내려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진첸코가 올라가서 뉴캐슬 수비 라인 사이에서 자카가 하던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뉴캐슬의 수비가 자카가 내려가니까 순간적으로 자카를 따라 내려가요. 그런데 이때 진첸코는 오히려 이 공간을 올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뉴캐슬의 수비가 자카를 따라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공간을 진첸코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측면에 있었던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또 한 번 뉴캐슬의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후방에 자카가 내려가 있고 이때 마르티넬리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진첸코가 측면으로 빠지는, 결과적으로 이 자카와 진첸코, 마르티넬리 이 세 명의 선수의 위치가 순식간에 또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아스날의 공격이 무서운 건 어떤 거냐면 모든 선수들이 아스날의 공격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든 어떤 선수가 중앙에 위치하든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아스날이 공격을 전개할 때 오른쪽 측면에서 뉴캐슬의 압박을 풀어나가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웨데고르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카가 볼을 잡는 순간 중앙으로 볼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순간적으로 사카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웨데고르의 역할을 사카가 하죠. 그런데 이때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측면으로 사카 대신 달려나가는 선수가 뒤에 있었던 벤 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는 웨데고르가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니까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사카가 중앙으로 들어가니까 측면 공간은 뒤에 있었던 벤 화이트가 올라오면서 사카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카가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 보니까 전방으로 올라오고 있는 자카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 여기서 자카가 볼을 받는 순간 뛰어들어가는 마르티넬리에게 빠르게 방향전환 패스를 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재밌는 게 좌우 측면에 벤 화이트와 마르티넬리, 중앙에 사카와 자카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건 아스날의 시스템은 절대 변화하지 않아요. 좌우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 2명,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2명의 선수. 어떤 선수가 뛰든 이 아스날의 전술적인 시스템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뉴캐슬이 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내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경기 아스날이 매우 좋았던 포인트 중 하나가 오늘 경기 진첸코의 활약이 매우 좋았습니다. 진첸코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아스날이 얻을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진첸코의 전진 패스가 매우 날카로워요. 뉴캐슬이 수비를 정말 잘하거든요. 좌우 측면의 간격을 매우 좁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좁게 설정한다는 건 어떤 거냐, 이 안에 있는 자카에게 패스를 넣어주기가 매우 힘듭니다. 패스를 넣어주려면 이 좁은 간격을 뚫고 들어가서 패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팀이었으면 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어려우니까 측면으로 볼을 돌렸을 겁니다. 측면으로 계속 빙빙 패스를 돌리게 만드는 플레이를 뉴캐슬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 진첸코가 이 좁은 공간을 뚫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뉴캐슬의 수비 라인이 정말 촘촘하잖아요. 특히나 이 앞선에 있는 미드필더의 간격이 매우 촘촘합니다. 요 좌우 간격이 정말 좁게 형성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진첸코가 볼을 받았을 때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요 좁은 공간을 뚫고 패스가 들어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면에서 계속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요, 진첸코가 볼을 받았을 때 분명히 뉴캐슬이 정말 좁은 좌우 간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분명히 선수 사이사이 간격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때도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진첸코가 이 좁은 간격을 뚫고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 한 방에 뉴캐슬의 5명의 미드필더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 좁은 간격으로 패스가 들어가는 순간 자카가 볼을 받아서 곧바로 패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서 진첸코가 볼을 받았을 때 뉴캐슬의 미드필더 라인 요 사이 공간으로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다.
요게 오늘 경기 아스날의 또 다른 포인트였고요. 분명히 오늘 뉴캐슬이 아스날을 상대로 클린시트를 기록했지만 아스날의 공격에 매우 어려워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진첸코뿐만 아니라 요 마갈량이스도 전진 패스가 되게 뛰어난 선수예요. 진첸코가 순간적으로 못 올라오니까 마갈량이스가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는 장면인데, 이때도 보시면 뉴캐슬의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매우 좁거든요. 특히나 요 앞선에 있는 사이 간격이 매우 좁죠. 근데 앞선에 있는 자카에게 요 좁은 공간 사이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패스가 들어가니까 마갈량이스의 좋은 패스를 받아서 자카가 패스를 받는 순간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카가 아주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은케티아에게 정말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주게 되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뉴캐슬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아스날의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이 장면에서 은케티아의 슈팅이 닉포프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요 공격 장면이 왜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팀으로 꼽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분명히 두 팀의 경기 결과가 0대0 무승부이긴 했지만 뉴캐슬은 뉴캐슬대로 아주 좋은 수비 전략을 보여줬고, 아스날은 아스날대로 자신들이 이번 시즌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공격 패턴을 충분히 뽐냈던 경기였다.